정치인 윤석열이 자기 자신은 배우가 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역량과 비전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배우가 되겠다고 한 발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떠오릅니다. 뒤에 누가 있는 것인가요? 1년 2개월을 끌어온 원구성 협상도 마침내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법사위원장 합의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그리고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면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지나친 월권과 국정을 발목 잡아온 법사위의 개혁입니다. 논의의 중심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법사위 개혁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정치인 윤석열이 자기 자신은 배우가 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역량과 비전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배우가 되겠다고 한 발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떠오릅니다. 뒤에 누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이익 집단과 손을 잡았기에 갑자기 배우가 되겠다고 발언을 한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은 기득권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견고한 기득권인 정치 세력, 자본기득권, 검찰기득권, 언론기득권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혹여나 기득권과 싸우다 우리 내부가 기득권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반기 법사위원장 합의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그리고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면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지나친 월권과 국정을 발목 잡아온 법사위의 개혁입니다. 논의의 중심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법사위 개혁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관련 안전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국회법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나 지키지 않아온 것이 문제입니다. 나아가 국회법 86조 3항을 개정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 역시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와 상임위원회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가 달라질 경우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협치라는 명분의 익숙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익숙함과 결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편 개혁의 시계는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부터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대선 승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23일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국민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맞춰 정부 제출안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됐고 소득 하위 88%인 전체 2,030만 가구에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예산안 조성 시 정부 동의가 없으면 이 예산안 심의 때 정부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전체 국민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더는 추경을 지체할 수 없었고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목표 시한을 지켜 추경안을 처리한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추경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2개월을 끌어온 원구성 협상도 마침내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야당에게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외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또 이 기한을 넘기면 원래 법안 심의를 했던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5분화 3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법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자구 심사 시에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 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다는 양해도 있었습니다. 8월 국회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구태가 더 이상 우리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야당이 뒤집어 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또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 개혁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예약 초반 시스템 오류로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히 대상자의 68%가 백신 예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86%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고3 접종에 이어 28일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또 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실시됩니다. 하반기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차 접종률 7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역당국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로 임대차 3법이 처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8월 1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최근 이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율이 임대차 보호 3법 통과 이전에 57%였던 것이 7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20%에 달하는 이 세입자들께서 임대차 보호법에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이 건물주인 이 임대인들이 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전월세 가격의 이 불안으로 보도되고 또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 세입자들이 다시 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 전에 정부는 이렇게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의 이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과도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간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이 검토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